의사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절 믿으세요. 그리고는 문을 잠그며 말했다. 상의를 벗으세요. 윗옷을 벗으세요. 당신의 병이 제게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정말 의사 맞으신가요? 때로 인생은 거대한 충격이 아닌 아주 작은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린다. 박서준은 지난 365일 동안 딸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왔다. 단 한 번도 스스로 그 말을 믿지 않은 채 그는 일하고 아침을 차리고 숙제를 확인하고 딸을 재웠다. 완벽한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한 의사가 진료실 문을 잠그고는 이렇게 물었다. 상의를 벗으세요. 그것은 유혹이었고 구원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온기에 익숙해지는 법을 잊은 채 너무 오래 추위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박서준은 아침 6시 2분에 눈을 떴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지만 몸이 멋대로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몇 초간 잠자리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숫자를 셌다. 365일째 혼자 눈을 뜬 지 365일째 되는 날, 스스로에게 다 괜찮아라고 말한 지 365일째 되는 날,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말을 믿지 않은 날. 서준은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38살, 관자놀이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고 눈 밑은 거무죽죽했다. 쓰러지지는 않지만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한 뒤 옷을 입었다. 청바지, 셔츠, 스웨터, 모든 것이 깔끔하고 단정했다. 주방으로 내려가니 6시 30분이었다. 이제 딸 유나를 깨울 시간이었다. 서준은 2층으로 올라가 아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7살짜리 딸아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들어 있었다. 베개 위로 짙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조용히 딸을 불렀다. 유나야, 일어나. 우리 공주님, 학교 가야지. 아이가 뒤척이며 눈을 떴다. 좋은 아침, 아빠. 좋은 아침. 잘 잤어? 응, 아빠는.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도. 자, 일어나. 아침 다 됐어. 유나는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서준은 방을 나와 주방으로 내려가 식탁을 차렸다. 죽과 보리차, 그리고 토스트. 언제나와 같은 아침 식사였다. 10분 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유나가 책가방을 메고 내려왔다. 아빠, 오늘 미술학원 가는 날이야. 알아. 물감은 챙겼어. 응. 부녀는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서준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이는 행복해. 그거면 됐어. 유나가 행복하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7시 20분,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서준은 유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교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그래, 우리 딸 이따 4시에 데리러 올게. 응. 유나는 손을 흔들고는 학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서준은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다가 차에 올라 회사로 향했다. 직장, 물류회사의 사무실. 그는 구매팀 과장이었다. 한 직장에서 10년을 일했다. 안정적인 월급, 복지 혜택, 그리고 아무런 야망도 없었다. 서준은 8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 보고서, 전화통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동료인 김대리가 그의 사무실을 들여다보았다. 박 과장님, 점심 안 드세요? 아, 먼저들 먹어요. 일이 좀 많아서. 또요. 저희랑 밥 안 먹은 지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다음에 같이 먹죠. 김대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사라졌다. 서준은 혼자 남았다. 그는 가방에서 어젯밤 미리 싸온 도시락을 꺼냈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며 점심을 해결했다. 동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중독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준은 그저 대화가, 질문이 피곤할 뿐이었다. 요즘 어때? 가족은 잘 지내? 별일 없고, 무슨 별일? 아내가 1년 전에 떠났다는 것, 혼자 딸을 키운다는 것,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보며 왜? 라는 질문만 되풀이한다는 것 아니,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쉬웠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다. 서준은 학교에서 유나를 데리고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집에 와서는 저녁으로 닭볶음탕을 만들었다. 유나는 식탁에서 숙제를 했고 서준은 옆에 앉아 도와주었다. 아빠, 엄마는 왜 전화 안 해? 서준은 순간 굳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질문이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바쁜가 보지. 그래도 나한테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이유나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뭐 잘못했어? 서준은 딸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우리 공주님은 아무 잘못 없어. 내 탓이 아니야? 그럼 누구 탓인데?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역시 답을 몰랐으니까. 밤이 되어 유나가 잠자리에 들자 서준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둥 마는 둥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아내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는 1년 전의 것이었다. 미안해. 더는 못하겠어? 유나 잘 부탁해. 그게 전부였다. 아무런 설명도 다툼도 없이 그저 침묵뿐이었다. 서준은 그날을 기억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내의 물건은 사라져 있었다. 유나는 제 방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가 갔어. 곧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그는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한 달 만에 그녀를 찾았다. 다른 도시에서 번호를 바꾸고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탐정이 물었다. 전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서준은 대답했다. 아니요. 무슨 말을 전하겠는가. 그녀는 선택을 했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와 딸을 떠났다. 서준은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워 어둠 속을 응시했다. 내일은 366일째 되는 날이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있을 것이다. 그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기능하고 있을 뿐인 무한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윤하가 물었다. 아빠, 행복해? 서준은 딸을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왜 물어봐. 그냥. 아빠는 한 번도 진짜로 웃는 걸 못 봤어. 서준은 웃어 보이려고 애썼다. 어색한 미소가 지어졌다. 웃고 있잖아. 이것 봐.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야. 사람이 행복하면 눈이 빛나는데 아빠는 안 그래. 서준은 침묵했다. 딸의 말이 맞았다. 그는 불행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었다. 그는 딸을 위해서라도 버텨야만 했다. 그날 저녁 서준은 문득 떠올렸다. 아, 정기검진 받아야지.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서를 요구했다.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다음 날로 예약을 잡았다. 1시간이면 끝날 간단한 절차였다. 서류 한 장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몰랐다. 이 검진이 모든 것을 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그는 병원에 도착했다. 작고 깨끗하며 조용한 건물이었다. 접수처, 복도, 그리고 진료실들. 박서준님, 5번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접수원 직원이 말했다. 서준은 복도를 걸어가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뒤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하나로 묶은 밝은색 머리, 차분한 얼굴, 그리고 깊은 눈동자.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최수현입니다. 앉으세요. 서준은 자리에 앉았다. 수현은 그의 차트를 열고 기본적인 질문들을 시작했다.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아니요. 앓고 있는 지병은요? 없습니다. 알레르기는요? 없습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언가를 기록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혈압부터 재겠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커프를 감았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팔에 닿았다. 서준은 숨을 멈췄다. 지극히 평범하고 전문적이며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는 그 감각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느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을 만져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꼬박 1년 동안 아무도 그를 만져주지 않았다. 수현은 커프에 공기를 주입하고 맥박을 들은 뒤 결과를 기록했다. 혈압은 정상이고 맥박이 조금 빠른데 정상 범위 아닙니다. 그녀는 커프를 풀고 뒤로 물러섰다. 서준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수현은 책상으로 돌아가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일 때문에요. 일만 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현은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비난하는 눈초리가 아닌 그저 주의 깊은 시선이었다. 진단서는 발급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묻고 싶네요. 혹시 의지할 만한 분이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서준 씨를 챙겨주는 사람이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서준은 잠시 생각했다. 딸이 있습니다. 그건 대답이 안 되죠.
딸은 서준 씨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묻는 건 누가 서준 씨를 챙겨주냐는 거예요. 서준은 말이 없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문을 닫고는 열쇠를 돌려 잠갔다. 서준은 긴장했다. 문은 왜 잠그시는 겁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서준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수현은 돌아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요. 서준 씨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것과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진실이요. 말씀하실 준비가 되셨다면요.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현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오직 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문득 깨달았다. 말하고 싶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아내가 1년 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떠났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남기고요. 그 후로 혼자입니다. 일하고, 딸을 키우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수현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를 원망하진 않아요. 서준이 말을 이었다. 미워하지도 않고요. 단지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왜 떠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혹은 뭘 하지 않았는지, 어쩌면 서준 씨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 문제죠? 그녀의 문제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떠납니다. 그 이유가 항상 우리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말은 쉽죠. 하지만 남겨진 건 아이와 수많은 질문과 텅 빈 공허함 뿐입니다. 수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런데도 당신은 버텨내고 있잖아요.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서준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젠 버티는 게 지칩니다. 알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서두르거나 의례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일어나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서준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차분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수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느껴질지라도요. 서준은 말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수현은 물러나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적었다. 여기요. 병원 근처에 있는 카페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퇴근하고 들르는 곳인데 혹시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그녀가 내민 종이를 서준은 받아 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수현은 미소 지었다. 때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냥 곁에 있어주는 존재일 때가 있거든요. 조언도 해결책도 아닌 그냥 곁에 있는 누군가요. 서준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주소와 함께 저녁 6시라고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진단서는 나가실 때 접수처에서 받으세요. 서준은 일어나 진료실을 나섰다. 복도에 서서 종이를 들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작지만 중요한 것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희망이었다. 그가 그 카페에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1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어졌다. 서준은 그 주 수요일에 카페에 가지 않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 학교에서 유나를 데리고 저녁을 차리고 숙제를 도와주었다. 침대 협탁에 주소가 적힌 종이를 올려놓고 어둠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왜 가야 하지?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유나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달라질지도 몰라. 일주일이 지났다. 서준은 평소와 같은 시간표에 맞춰 일하고 생활했지만 종이를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금요일 저녁 유나가 물었다. 아빠, 슬플 때도 있어. 서준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가끔. 왜 물어봐. 그냥 아빠는 항상 너무 반듯해. 모든 걸 다 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근데 왠지 슬퍼 보여? 서준은 딸을 끌어당겨 안았다. 슬픈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안아봐도 돼? 물론이지. 유나는 그를 꽉 껴안았다. 서준은 눈을 감고 작은 몸의 온기와 아이의 샴푸 냄새를 느꼈다. 딸이 잠든 후 그는 종이를 꺼내 주소를 보았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한번 가볼까? 토요일 아침 서준은 유나를 근처에 사는 어머니 댁에 데려다 주었다.
어머니는 손녀를 돌보는 일을 꾸준히 도와주고 있었다. 엄마,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알았다. 근데 어디 가니?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어머니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너 안색이 좀 좋아졌다.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봐요. 그는 어머니가 더 묻기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섰다. 카페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고 아늑한 곳이었다. 서준은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10분 정도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수연이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과 책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오셨네요. 반가워요. 서준은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오실지 몰랐어요. 전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요.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웨이트리스가 다가오자 서준은 차를 주문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현은 서두르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걷고 웃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다. 제가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유를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항상 그렇게 차분하세요. 수연은 피식 웃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재촉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서준은 레몬을 넣은 뜨거운 차를 마셨다. 해주신 말씀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버티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거요. 딸, 직장, 집 모든 게 정해진 대로 돌아가지만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현은 책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뭘 하고 싶으세요? 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습니다. 뭘 원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게 언제예요? 서준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 1년,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네요.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딸을 위해 살고 계시는군요. 고귀한 일이죠. 하지만 아빠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한 명의 인간이기도 해야죠. 절 위한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시간은 생기는 게 아니라 내는 거예요. 하루에 15분이라도 그게 시작이죠.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은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으세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네, 매일요. 책을 읽고 산책하고 친구들을 만나죠. 길지는 않지만 꾸준히요. 그게 다 소진되지 않게 도와주거든요. 가족은요? 없어요. 결혼을 시도해본 적은 있지만 잘 안 됐어요. 지금은 혼자고 괜찮아요. 서준은 놀랐다. 가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과 지루함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평온할 수 있어요. 지루함은 삶에 대한 흥미를 잃었을 때 찾아오죠. 그들은 1시간가량 더 일, 도시, 그리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준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몇 달 동안 짓누르던 짐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카페를 나설 때 수현이 말했다. 또 오고 싶으면 오세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말아요. 인생은 짧으니까. 서준은 차를 몰고 떠났다.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다. 이게 뭘까? 단순한 대화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알 수는 없었지만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분명했다. 3일 후 그는 감기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다시 병원에 예약을 잡았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 수현의 진료실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보더니 미소 지었다. 서준 씨, 무슨 일이세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요. 목이 아프네요. 수연은 다가와 그의 목을 살펴보고 폐 소리를 들었다. 목이 약간 부었지만 심각하진 않아요. 가그렉 처방해 드릴게요.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다. 서준은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있습니다.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전 그냥 모르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의사, 저는 환자잖아요. 왜 절 도우시는 거죠? 수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헤엄치고 있는 척하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서준 씨가 그런 분이죠. 그리고 전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왜요?
저도 5년 전 이혼 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기계처럼 살았어요. 일하고, 먹고, 자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그러다 한 지인이 제 손을 잡고 말해줬어요. 이만하면 됐어. 넌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 말이 절 구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서준은 침묵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떨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별 말씀을요. 집에 가서 각을 잘하시고 토요일에 오고 싶으면 오세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섰다. 토요일에 그는 다시 카페에 갔다. 수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유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준은 딸이 얼마나 똑똑하고 재미있고 착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가 매주 엄마에 대해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건 어때요? 어떤 진실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요? 엄마가 떠난 건 맞지만 그게 너 때문은 아니라는 거요. 그건 중요한 차이예요. 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할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이해해요. 중요한 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은 진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거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커서 자신을 탓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럼 늦기 전에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서준은 수연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두려운 거 없으세요? 있어요. 늙어서 혼자 남게 될까 봐 두려워요. 아무도 날 기억해주지 않을까 봐 무섭고요. 친구분들 많으시잖아요. 친구는 가족이 아니죠. 가끔은 가까운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서준은 이상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 둘 다 외로웠고 두려워했고 버티고 있었다.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저절로 찾아올지도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요. 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 다가갈 필요도 있죠. 그들은 저녁까지 이야기했다. 그 후 서준은 유나를 데리러 갔다. 집에서 딸을 재울 때 아이가 물었다. 아빠, 오늘 웃었어. 응, 왜? 그냥 봤어. 진짜로 웃고 있었어. 눈이 빛났거든. 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냥 좋은 하루였어. 다행이다. 아빠가 항상 그렇게 웃었으면 좋겠어. 서준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노력할게. 유나는 잠이 들었다. 서준은 옆에 앉아 딸을 바라보며 수연에 대해 생각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삶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사랑은 아니었다. 아직은 사랑이 아닌 그저 온기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일주일 뒤 그들은 다시 만났다. 수현이 공원을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현은 자신의 일과 환자들, 그리고 재미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준은 들으며 웃었다. 이렇게 편안하게 웃어본 지 오래였다. 있잖아요. 수현이 말했다. 제가 보니까 서준 씨 많이 차분해졌어요. 긴장도 덜하고요. 그런가요? 네,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끔은 약해져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당연한 거더군요. 맞아요. 강하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도착해 앉았다. 주위에서는 아이들이 떠들고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서준은 수연을 바라보았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저를 만난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 문제들로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그건 달라요. 그리고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 곁에 있는 게 좋아요. 서준은 가슴속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저도 당신 곁에 있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은 가까이, 하지만 서로 닿지 않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이 순간을 망칠까 봐 두려웠다. 수현이 그를 바라보았다. 원한다면 그래도 돼요. 서준은 숨을 멈췄다. 네, 제 손 잡으라는 뜻이에요. 전 괜찮아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수현이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살아있는 손이었다. 서준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1년 동안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벽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수연도 마주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수현이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바래다 줄게요. 두 사람은 그녀의 차까지 걸어갔다. 수현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오늘 고마웠어요. 제가 더 고맙죠? 모든 게요. 수현은 미소 짓더니 몸을 기울여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가볍고 빠른 입맞춤이었다. 또 봐요. 서준 씨, 그녀는 차에 올라 떠났다. 서준은 입맞춤이 닿았던 뺨을 어루만지며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던 무언가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희망, 믿음, 그리고 살고 싶다는 의지. 그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 그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알고 싶었다. 2달이 지났다. 서준과 수연은 매주 수요일마다 만났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며 삶과 과거,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했다. 서준은 변했다. 동료들도, 유나도, 그리고 그 자신도 변화를 느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느껴지지 않았다. 더 자주 웃었고 딸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또 한 번의 만남 후에 수현이 제안했다. 저희 집에 들르실래요? 근처에 살아요. 카페에서 파는 것 말고 제대로 된 커피 끓여 드릴게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그녀의 집으로 걸어갔다. 낡은 5층짜리 아파트의 3층이었다.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앉으세요. 수현이 말했다. 금방 커피 끓여 올게요. 서준은 소파에 앉아 집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온기와 삶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집이었다. 수현이 커피를 가져와 옆에 앉았다. 마음에 들어요? 네, 아주요. 편안하네요. 네, 저한테는 집이 일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인 게 중요하거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수현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준은 피식 웃었다. 너무 예리하시네요. 직업병인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인데요? 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저와 함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전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직장, 집, 딸, 모든 게 단순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강하고 똑똑하고 친절하죠. 누구든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수현은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서준 씨, 저는 조건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선택하죠. 당신 곁에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요. 당신은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니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드물죠.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전 망가졌어요. 과거라는 짐도 있고요. 절 버린 아내, 관심을 필요로 하는 딸에 제가 당신이 마땅히 만나야 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미 제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서준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두려워요. 뭐가요? 다시 마음을 열었다가 또 버림받을까 봐요. 한 번은 겪어봤지만 2번째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연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저는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이유 없이 떠나지 않아요. 만약 떠나게 된다면 왜 그런지 말할게요. 솔직하게 당신 눈을 보고요. 약속할게요. 서준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심이 보였다. 왜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세요? 혼자라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게 없었던 사람이 제가 당신에게 되어주고 싶어요. 서준은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당겨 꽉 껴안았다. 수연도 그를 마주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잠시 후 서준이 몸을 떼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정인지 그 이상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당신도 제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준은 무언가 결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우정과 그 이상의 감정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그는 처음으로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유나는 잠들어 있었다. 그는 딸의 방에 들어가 딸을 내려다보았다. 내일은 유나에게 수현에 대해 그들의 삶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하지만 7살짜리 아이에게 아빠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서준은 침대에 누웠지만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할지 고심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유나가 물었다. 아빠, 어제 또 그 사람 만나고 왔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남자와 여자야. 서준은 머뭇거렸다. 여자야. 유나는 진지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 그 사람 좋아해? 서준은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응, 좋아해. 아주 친절한 분이야. 그럼 됐어. 서준은 놀랐다. 정말. 괜찮아. 유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왜 싫어야 해? 아빠 오랫동안 슬펐잖아. 근데 이제 아니잖아. 그럼 좋은 사람인 거지. 서준은 딸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우리 공주님. 내가 최고야. 이유나는 미소 지었다. 알아. 서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딸이 받아들여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해낸 셈이었다. 저녁에 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지내요. 네, 유나한테 당신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친절한 사람이면 됐다고요.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현명한 아이네요. 네, 가끔은 저보다 더 똑똑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수현 씨, 괜찮다면 당신이랑 유나 서로 소개해주고 싶어요. 수현은 숨을 내쉬었다. 물론 괜찮죠.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요. 아이가 그 생각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만나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서준은 볼 수 없었지만 믿어줘서 고마워요. 또 일주일이 지났다. 서준은 유나에게 수현에 대해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가 의사라는 것, 친절하다는 것, 아빠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 유나는 주의 깊게 들으며 질문했다. 그 아줌마, 아이들 좋아해? 그럼, 좋아할 거야. 자기는 아이 있어? 아니, 왜? 서준은 잠시 생각했다. 인연이 없었나 보지?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언제 만나? 내가 원하면 곧 보고 싶어. 서준은 수현과 토요일에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부담 없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토요일이 되었다. 서준은 초조해서 유나에게 옷을 입히면서 자신도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딸이 웃었다. 아빠, 꼭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 같아. 중요한 만남이라서 그래? 걱정하지 마에 다 잘 될 거야. 서준은 딸을 안았다. 넌 어쩜 이렇게 다 컸니? 아빠 닮아서. 아마도 두 사람은 공원에 도착했다. 수연이 이미 분수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청바지에 스웨터 차림,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헤친 모습이었다. 서준은 그녀를 보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녀를 보고 다시 아빠를 보았다. 저 사람이야? 응, 예쁘다. 두 사람은 다가갔다. 수현이 미소 지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제 딸 유나예요. 수연은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혔다. 안녕, 유나야. 나는 수현이라고 해. 만나서 정말 반가워. 유나는 그녀를 유심히 뜯어보더니 말했다.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로 착해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그러려고 노력해. 하지만 필요할 땐 엄격할 때도 있어. 아이들은 좋아해요. 응, 아주 많이. 아이스크림은 좋아하니?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엄청 좋아하지? 유나는 아빠를 향해 돌아섰다. 아빠, 이 아줌마 괜찮은 것 같아. 같이 놀아도 돼?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다. 유나는 앞서 달려가며 오리, 나무, 그네를 가리켰다. 수연은 서준 옆에서 미소 지으며 걸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수연이 말했다. 네, 제 전부죠. 아이가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요. 저도 아이를 사랑하죠.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유나는 그네 쪽으로 달려갔다. 저 테스트 통과한 것 같나요? 수현이 물었다. 만점으로요?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사실 걱정했어요. 아이가 절 받아주지 않을까 봐요. 유나는 현명해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이해해요. 두 사람은 유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서준은 이게 옳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공원에서 나온 후 그들은 카페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유나는 학교, 친구, 선생님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했고 수현은 주에 깊게 들으며 질문했다. 서준은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이런 모습이어야 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인 모습. 헤어질 때 유나가 수현을 안았다. 다음에 또 올 거죠. 수현은 아이를 마주 안았다.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네, 아줌마 마음에 들어요. 수현은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온기와 기쁨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떠났다. 집에서 유나가 말했다. 아빠, 그 아줌마 좋은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편해. 나도 그래? 아빠가 괜찮다면 우리 집에 와도 돼? 그럼. 서준은 딸을 안았다. 고마워. 우리 공주님. 밤에 서준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생각했다.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유나는 수현을 받아들였고 수현은 유나를 좋아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이 행복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언제든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는 수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요. 유나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네요. 1분 뒤에 답장이 왔다. 저도 유나도, 당신도 좋았어요. 잘 자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협탁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삶이 제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달이 지났다. 수현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저녁 식사에 오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고 유나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서준은 딸이 그녀에게 정을 붙이는 것을 보았다. 유나는 수현을 이름으로 부르고 비밀을 털어놓고 함께 웃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잠든 후 두 사람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수현 씨, 할 말이 있어요. 서준이 시작했다. 네, 들을게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서서히 스며든 건지. 하지만 사실이에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수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오래전부터. 서준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요? 정말요. 그냥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서준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과 함께할 준비요. 수연은 일어나 그를 안았다. 원해요. 아주 많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서준은 이것이 열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무언가라는 것을 느꼈다. 친밀감, 신뢰, 그리고 사랑. 입술을 떼었을 때 수현이 말했다. 하지만 천천히 가요. 유나를 위해서요. 아직 어리니까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동의해요. 천천히.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앉아 있었다. 서준은 행복을 느꼈다. 단순하고 조용하지만 진짜 행복을. 인생은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생기를 되찾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반년이 지났다. 수연은 완전히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에 왔고 가끔은 자고 가기도 했다. 유나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소파에서 잠을 잤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유나는 웃었고 서준은 미소 지었고 수연은 곁에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무언가 잘못되었다. 서준이 유나를 재우며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아빠, 뭐 물어봐도 돼? 물론이지. 아빠, 수현 아줌마 사랑해. 서준은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솔직해지기로 했다. 응, 사랑해.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엄마도 사랑했어. 서준은 숨을 멈췄다. 질문이 아프게 파고들었다. 사랑했었지? 언젠가는. 하지만 엄마는 떠났잖아. 응, 왜? 서준은 책을 덮어 협탁에 놓고 딸 옆에 앉았다. 유나야, 아빠도 정확히는 몰라. 엄마가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떠났으니까. 아마 힘들었거나 감당하기 어려웠거나 아니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됐거나. 모르겠어. 유나는 진지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럼 수현 아줌마는 안 떠나? 서준은 목이 메어왔다. 그러길 바라야지. 하지만 확실히는 모르는 거잖아. 응, 몰라.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유나는 몸을 일으켰다.
아빠, 그 아줌마가 떠날까 봐 무서워. 서준은 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응, 무서워. 나도 무서워. 서준은 딸을 안았다. 유나야, 아빠도 이해해. 우리 둘 다 무섭지?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닫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수현 아줌마는 엄마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떠나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했거든. 그리고 아빤 그 말을 믿어 유나는 아빠에게 기댔다. 아빠, 나 수현 아줌마 좋아. 착하거든. 근데 정들까 봐 무서워. 만약에 그 아줌마도 떠나면 나 또 아플 거잖아. 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 인생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어. 사람들은 떠나고, 오고, 머물지.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존재하는 거지. 아빠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 응, 엄마가 떠난 후 1년 내내 그냥 존재했어. 일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내 곁에 있었지만 함께 있었던 건 아니야. 로봇처럼. 하지만 수현 아줌마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 다르게 살 수도 있다는 걸 온기와 희망을 가지고. 유나는 생각에 잠겼다. 아빠, 지금 행복해. 서준은 미소 지었다. 응, 오랜만에 정말 행복해. 그럼 다행이다. 아빠는 항상 내 손을 잡아주잖아. 근데 아빠 손은 누가 잡아줘? 서준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수현 아줌마가.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줘. 유나는 아빠를 안았다. 그럼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혼자가 아니라면 나는 안 무서워. 서준은 딸을 꼭 껴안았다. 딸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울었다. 고마워. 우리 공주님. 내가 최고야. 이유나는 하품을 했다. 알아, 아빠. 나 졸려. 이제 자도 돼? 그럼, 잘 자. 잘 자, 아빠. 서준은 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춘 뒤 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 부엌에는 수현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보았다. 괜찮아요. 서준은 맞은편에 앉았다. 네, 유나가 당신이랑 엄마,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진실은요. 나도 두렵고 아이도 두렵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수현은 그의 손을 잡았다. 현명한 아이네요. 네, 가끔은 저보다 더 현명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준은 수현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떠난다면 그가 견딜 수 있을까? 유나가 견딜 수 있을까? 수현은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다. 서준 씨, 나 안 떠나요. 약속할게요. 만약 언젠가 떠나고 싶어지면 솔직하게 미리 말할게요. 당신 아내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준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믿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네요. 그건 당연해요. 배신을 겪었으니 상처가 남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예요. 아물지 않으면요? 그럼 같이 안고 살아가는 거죠? 서준은 그녀를 끌어당겨 안았다. 수현도 마주 안았다. 사랑해. 그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서준은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장난도 일시적인 감정도 아닌 진짜 사랑,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과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 다음 날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유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집에 들어서자 대화 소리가 들렸다. 유나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엿듣고 싶지 않아 문 뒤에 멈춰 섰지만 딸의 목소리가 너무 슬펐다. 엄마, 나 유나야. 왜 전화 안 해? 나 진짜 보고 싶은데. 아빠가 엄마 이제 안 돌아올 거래? 진짜야? 침묵. 엄마, 듣고 있어? 또다시 침묵. 알았어. 끈을게. 유나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서준이 들어갔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유나가 깜짝 놀랐다. 아빠, 온 줄 몰랐어. 서준은 옆에 앉았다. 엄마한테 전화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 핸드폰에서 번호 찾아서 걸었어. 받기는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끊었어. 서준은 딸을 안았다. 미안해, 우리 공주님. 그렇게 엄마랑 통화하고 싶어 하는 줄 몰랐어.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 왜 떠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넌 아무 잘못 없어. 내 탓이 아니야? 그래도 내 엄마잖아.
왜 나랑 말도 하기 싫어하는 거야? 서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힘과 사랑,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유나야, 엄마는 그냥 혼란스러웠나 봐.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야. 그건 내 탓도 아빠 탓도 아니야. 그건 엄마의 선택이야. 나쁜 선택이었지만 엄마의 선택이라고 유나는 울었다. 하지만 난 아파. 알아. 아빠도 아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견딜 만해진다고. 언제 괜찮아져? 모르겠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약속할게. 유나는 아빠에게 기댔다. 아빠, 그럼 수현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될 수 있어? 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수현 아줌마가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너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돌봐주는 가까운 사람이 될 수는 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원해. 그 아줌마는 좋은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무섭지 않아. 서준은 딸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그럼 그렇게 될 거야? 저녁에 서준은 수현에게 전화해 유나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가 전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기는 했는데 유나가 많이 울었어요. 수현이 한숨을 쉬었다. 가엾어라. 지금은 괜찮아요. 진정하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많이 힘들어해요. 이해해요. 제가 가서 아이랑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오늘은 아니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하지만 내일 괜찮으면 와줄 수 있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다음 날 수현이 케이크를 사들고 왔다. 세 사람은 부엌에 모여 앉았다. 유나야, 아빠한테 들었어. 많이 슬펐다고 수현이 시작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말을 안 했어요. 정말 마음 아팠겠다. 이해해. 근데 그거 알아? 그게 내가 나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야. 가끔 어른들은 감당하지 못해서 바보 같은 짓을 해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 하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유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줌마는 나 사랑해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응, 아주 많이. 넌 똑똑하고 착하고 재미있잖아. 너랑 있으면 즐거워. 안 떠날 거예요. 응, 안 떠나. 약속할게. 유나는 다가가 수현을 안았다. 고마워요. 수현은 아이를 꼭 껴안았다. 언제든지. 서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느꼈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전형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진짜 가족. 일주일 뒤 수현이 제안했다. 주말에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저녁 해주고 영화도 보고 그냥 같이 시간 보내요. 서준과 유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토요일 두 사람은 수현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집 안에서는 파이 굽는 냄새가 났다. 어서 와요. 다 준비됐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수현은 구운 닭고기와 채소, 그리고 사과 파이를 준비했다. 모든 것이 집밥처럼 맛있었다. 유나는 먹으면서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수현은 들으며 웃고 질문했다. 서준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항상 원했던 거야. 온기, 친밀함, 가족. 저녁 식사 후에는 만화 영화를 보았다. 유나는 서준과 수현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을 모두 껴안았다. 영화가 끝날 무렵 아이는 잠이 들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딸을 소파로 옮겨 담요를 덮어주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수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요. 뭐가요? 모든 게요. 당신이라는 존재, 우리를 사랑해주는 것. 수현이 돌아서서 그를 마주 안았다. 나도 감사해요. 당신들이 날 당신들 삶에 받아들여줘서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수현 씨,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서준이 불쑥 말했다. 수현은 몸을 떼었다. 네, 이사 와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당신은 이미 가족의 일부잖아요. 왜 따로 살아야 해요? 수현은 생각에 잠겼다. 서준 씨, 정말 기뻐요. 아주 많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요. 유나도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반년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 결정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반년 뒤에는 이사 오는 겁니다. 수현은 미소 지었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서 있었다.
서준은 삶이 자신이 꿈꾸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두려움은 하루하루 점차 물러나고 있었다. 또다시 반년이 흘렀다. 서준이 병원에서 수연을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해였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1년. 수연은 9월에 그들의 집으로 이사왔다. 책, 옷, 사진 등 짐은 여행 가방 2개가 전부였다. 유나는 짐 푸는 것을 돕고 책을 책장에 꽂고 집을 꾸몄다. 수연 아줌마, 이건 뭐야? 여자아이가 사진이 담긴 액자를 꺼내며 물었다. 내 남편이야. 세상을 떠난 유나는 사진을 유심히 보았다. 잘생겼다. 사랑했어. 응, 아주 많이. 근데 아빠를 사랑하게 됐잖아. 이수연은 아이 옆에 앉았다. 응, 이 마음은 한 사람 이상을 사랑할 수 있어. 동시에가 아니라 차례대로. 남편은 나의 과거였어. 내 아빠는 나의 현재이자 미래고. 유나는 생각에 잠겼다. 알겠어. 그럼 나는 사랑해. 수연은 아이를 안았다. 물론이지. 너도 그 미래의 일부인걸? 유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 서준은 문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퍼지는 온기를 느꼈다. 세 사람의 삶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서로에게 적응해 나갔다. 수연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고 서준은 유나의 등교 준비를 도왔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다. 때로는 사소한 갈등도 있었다. 수연은 유나가 책을 더 많이 읽기를 바랐고 서준은 아이에게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투기도 했지만 소리치거나 상처 주는 일 없이 차분하게 해결했다. 유나도 익숙해져 갔다. 때로는 수현을 이름으로, 때로는 수현 이모라고 불렀다. 어느 날 무심코 전마라고 불렀다가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수현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편한 대로 불러도 돼. 이모는 상처 안 받아. 유나는 그녀에게 기댔다. 하지만 내 엄마는 아니잖아. 응, 하지만 난 널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중요해. 서준은 수현이 딸의 삶에 조심스럽게 스며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강요하지 않고 대신하려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효과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잠든 후 두 사람은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준 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수현이 시작했다. 네, 정말로 행복해요.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몇 년 만에 처음으로요.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요. 하지만 가끔은 무서워요. 뭐가요? 이 모든 게 일시적일까 봐. 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깨어나면 모든 게 사라져 버릴까 봐.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당신도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고 유나도 여기 있어요. 우린 함께라고요. 그리고 이건 영원할 거예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영원이라는 건 거창한 말이지만 당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믿고 싶네요. 두 사람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서준은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느꼈다. 이상적이지도 영화 같지도 않은 그냥 진짜 행복. 겨울이 지났다. 새해는 세 사람이 함께 맞이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쿠키를 굽고 오래된 코미디 영화를 보았다. 유나는 웃었고 수연은 농담을 했다. 서준은 그저 그들을 지켜보았다. 자정에 그들은 발코니로 나가 불꽃놀이를 보았다. 소원 빌어요. 유나가 말했다. 무슨 소원? 서준이 물었다.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게 해달라고요. 서준은 딸과 수연을 안았다. 그건 이미 이루어졌어. 봄에 유나는 8살이 되었다.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다. 반 친구들과 이웃 아이들을 초대했다. 수연은 게임과 대회를 준비했고 서준은 케이크를 구웠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유나는 소파에서 아빠와 수연 사이에 앉았다. 최고의 생일이었어. 아이가 말했다. 왜? 수연이 물었다. 두 사람이 다 곁에 있었으니까. 전에는 항상 아빠만 있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잖아. 그래서 좋아. 서준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 아닌 행복 때문이었다. 우린 항상 곁에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준은 딸과 수연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어온 일들을 생각했다. 고통, 외로움,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무슨 생각해?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인생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 1년 전만 해도 난 혼자였고 텅 비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당신들과 함께 앉아 있고 그냥 행복해. 정말 행복해. 이수연은 그의 손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우리 모두 자격이 있죠? 여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첫 번째 가족 여행이었다. 바닷가에 작은 집을 빌렸다. 2주 동안 할 일도 없이 그저 바다와 태양, 그리고 서로만 있었다. 유나는 수영을 배웠다. 서준이 배를 받쳐주며 가르쳤다. 수현은 웃으며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었다. 아빠, 나 헤엄쳐. 유나가 소리쳤다. 잘한다. 계속해봐.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조개를 주었다. 유나는 앞서 달려갔고 서준과 수현은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다. 있잖아.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수현이 고백했다. 뭐가 바뀌었어? 당신, 그리고 유나. 당신들이 보여줬어.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다른 방식이지만 똑같이 강렬하게. 서준은 멈춰 서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수현 씨, 할 말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두려웠던 말이었다. 네. 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도 화려한 장식도 없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랑 결혼해줄래요? 수현은 얼어붙었다. 반지를 보고, 그를 보고, 뒤돌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유나를 보았다. 진심이에요. 물론이에요. 당신이 공식적으로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당신만 괜찮다면요. 수연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네, 당연하죠. 네. 서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안고 입을 맞췄다. 유나가 달려와 그들 주위를 폴짝폴짝 뛰었다. 두 사람 결혼하는 거야. 진짜? 진짜야? 수현이 말했다. 야호. 그럼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네. 서준은 딸을 안아 올렸다. 우린 이미 진짜 가족이야.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되는 것뿐이지. 유나는 두 사람을 모두 안았다. 너무 기뻐. 세 사람은 바닷가에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서준은 수연과 유나를 보며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였다. 돈도, 경력도, 성공도 아닌 그저 사랑.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랑. 결혼식은 소박했다. 수현이 이사 온 지 1년이 지난 9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레스토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서준의 동료들, 수현의 친구들, 유나의 반 친구들이 참석했다. 유나는 증인이 되어 옆에 서서 부케를 들었다. 서준과 수현이 입을 맞추자 누구보다 큰 소리로 박수를 쳤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세 사람은 피곤하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기분이 어때요? 박서준 씨 부인, 서준이 물었다. 수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하지만 좋네요. 당신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요. 유나가 하품했다. 나 이제 자러 가도 돼? 너무 피곤해. 그럼 우리 공주님. 서준이 말했다. 유나는 일어나 두 사람을 안았다.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우수현이 대답했다. 유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서준과 수현만 남았다. 1년 전만 해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서준이 말했다. 다시 행복해지는 것, 다시 믿는 것, 다시 사랑하는 것. 아내가 떠났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당신 덕분에요. 수현은 고개를 저었다. 나 덕분이 아니라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 카페에 왔고 스스로 감정을 느끼도록 허락했죠. 난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내게 부족했던 걸 주었어요. 손길, 온기, 존재감. 말없이 압박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줬죠. 수현은 그를 안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준은 눈을 감고 수현의 숨소리, 빗소리, 그리고 집안의 고요함을 들었다. 삶은 완벽해지지 않았다. 어려움도, 다툼도, 피로도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냈다. 2년 뒤 아들 민준이 태어났다. 유나는 열광했다. 이제 남동생이 생긴 것이다. 서준은 아들을 품에 안고 수현과 요람을 들여다보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진짜 작다. 아이가 속삭였다. 응. 하지만 너처럼 금방 클 거야. 유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잘 돌봐줄게. 알아. 넌 최고의 누나야.
서준은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아내, 딸, 아들. 이것이 바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이유라고 깨달았다. 밤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는 발코니로 나가 도시를 바라보며 과거를 생각했다. 떠나버린 아내, 겪었던 고통, 극복했던 두려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것, 수연을 만난 것, 다시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삶에 감사했다. 수연이 담요를 두르고 따라 나왔다. 앉아요. 생각 좀 하느라. 무슨 생각요? 내가 당신과 우리와 함께하게 된 게 얼마나 행운인지 이수연은 그를 안았다. 나도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머리 위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수현 씨, 우리가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거 기억나요? 당신이 문을 잠그고 물었잖아요. 의지할 만한 분이 있으세요? 기억나요. 그때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다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봤어요. 내가 속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당신은 내가 돕도록 허락해줬죠. 당신이 압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줬으니까. 그게 날 구했어요. 수연이 그에게 입을 맞췄다. 당신이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난 그냥 손을 잡아줬을 뿐. 서준은 미소 지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서준은 수연을 안고 눈을 감았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인 날에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고도 남았다. 아침에 서준은 가장 먼저 눈을 떴다. 수연을 깨우지 않게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다. 유나는 곰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고 민준이는 아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다. 서준은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생각했다. 2년 전 그는 혼자였고 텅 비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있었다. 진짜이고 시끌벅적하고 살아있는 가족. 그는 부엌으로 돌아와 주전자를 불에 올리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 위로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준은 미소 지었다. 삶은 계속되니까. 고통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